오늘은 미국, 특히 실리콘밸리의 많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거의 이거를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금융법적으로도 이게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convertible note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onvertible note라고 하고요. 제가 네이버에서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태환권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미국에서 사용되는 이 내용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저나 아니면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 전환사채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 일단 컨버러블 노트의 이 정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단어를 하나하나씩 저희가 번역을 해보면 convertible이라는 말은 이제 바꿀 수 있다. 즉 이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고요. 이제 note란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말로는 어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저희가 이제 사채라고 쓰겠습니다. 즉 제가 이제 만약에 벤처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떤 투자자한테 이 컨버러블 노트로 즉 전환사채로 투자를 이제 만약에 받았다면은 이거는 지분 투자가 아니고 그 일종의 대출, 일종의 사채로서 그 투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사채로 돈을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회사의 지분을 주지 않아도 돼요. 단순히 이제 돈을 빌리는 거고, 하지만 이 전환이란 말이 이제 어디에 들어오냐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미래의, 자꾸 잘못 쓰네. 미래의 특정 시점에 내가 받은 대출금이 회사의 지분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이제 convertible note, 즉 전환사채라는 이름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미래 이 특정 시점이라는 거는 거의 다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기관에서 특정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Series A 이제 투자를 받는 그 시점이 요 이제 미래 특정 시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컨버러블 노트는 회사의 지분을 받고 투자를 한 게 아니고 회사의 일종의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이 돈이 대출금으로 남아 있다가 미래 특정 시점에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 기반으로 투자를 받으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 회사의 지분으로서 전환을 하는 그런 이제 투자의 방법입니다. 특히 요새 이제 초기 벤처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정하는 게 너무너무나 힘드니까 실리콘밸리에서는 굉장히 이 컨버러블 노트로 투자를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또한 저희 스트롱 벤처스 또한 저희가 지금 투자한 10개 이상의 회사 중 아마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컨버러블 노트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왜 이제 지분 투자가 아니고 이 컨버러블 노트로 투자를 받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컨버러블 노트가 가지는
어떤 몇 가지 그 특징과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들에 대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지울게요. 일단 뭐 투자자마다 그리고 그 투자자의 변호사마다 이 컨버러블 노트를 정의하는 방법이 다르고 컨버러블 노트 계약서가 다른데 그 모든 어떠한 컨버러블 노트도 이제 세 가지 그 계약서를 보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스카운트 레이트. 아닙니다.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아니고 인트레스트 레이트. 이자율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환사채는 이제 미래 특정 시점에 지분으로 전환되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제 그 대출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미래 특정 시점에 이 밸류에이션 기반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회사가 망하면은 뭐 투자를 못 받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지분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은 1년이나 또는 2년 뒤에 다시 이제 그 돈을 상환을 받게 되는데요. 뭐 그 어떤 대출금과도 같이 그 대신 이제 뭐 모든 대출금이 이제 가지고 있듯이 그 특정 이자율을 갖게 되고 만약에 컨버러블 노트를 받은 투자금이 지분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만기가 되면은 그 시점에 이 이자율을 기반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다시 돈을 돌려줍니다. 뭐 이자율 또한 이제 천차만별이겠지만 보통 뭐 5%에서 한 1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첫째가 이자율이고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제가 잘못 말했던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제 전환사채로 투자를 하는 시점은 그 회사가 너무 이제 그 초기 단계래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매기기가 애매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를 조금 더 뭐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많이 존재하는 그런 이제 애매한 단계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정식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주로 컨버러블 노트로 이제 투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많은 초기 단계에 이 회사와 창업자들을 믿고 고맙게 이제 전환사채로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향후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보다는 이제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이제 할인율이 보통 제공이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제가 뭐 특정 기업의 초기에 전환사채로 투자를 했는데 한 1년 있다가 시리즈 A 투자를 이제 정식으로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 시리즈 A 투자자들은 그 당시 이제 주식을 이 회사의 주식을 뭐 하나당 1,000원에 구매를 했다고 가정하면은 저는 이 회사를 초기에 믿고 굉장히 리스키한 단계에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특정 할인율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보통 뭐 이 할인율은 한 15%에서 한 20% 정도가 주어집니다. 즉, 시리즈 A에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주당 1,000원을 주고 샀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20%란 이 할인율을 받고, 전환사채로 투자를 했다면은, 저는 주당, 1,000원이 아닌 800원으로 이제 제가 투자한 금액이 그 당시에 이제 회사의 지분으로, 전환이 된다는 이제 그런 말이죠. 세 번째는 캡이라고 하는데 밸류에이션 캡.
보자. valuation cap. 아마도 두 번째에서 말했던 이 할인율과 아마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즉, 만약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뭐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에 이제 초기 단계, 1억이란 금액을, 지분 투자가 아니고 이 컨버러블 노트로 그냥 이제 전환사채로 투자를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이제 제가 할인율을 20%를 이제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리스크가 많았던 회사가 갑자기 막 대박이 나가지고 정말 1년 만에 굉장히 유명한 그 투자자로부터 거의 1조 원, 1조 원의 밸류에이션에 이제 투자를 받았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 이 회사가 1조 원의 밸류에이션에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투자를 이제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제가 초기에 투자했던, 빌려줬던 이 1억이란 돈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이 1조 원이라는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이 회사의 지분으로 전환이 돼야 할 텐데요. 근데 이걸 계산해보면 굉장히 그 지분율이 낮게 되죠. 이 20% 할인율을 적용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한번 계산해보면 대략 0.01% 밖에 안 됩니다. 숫자로 따지면 당연히 이게 맞겠지만, 이게 좀 억울하잖아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야, 이 회사의 정말 초기 단계에 내가 이 사람들을 믿고 이 1억 원이란 돈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아무리 회사가 너무 잘 나가지만, 어떻게 나 같은 초기 투자자가 0.01%의 지분밖에 이제 못 받을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이제 억울한 이런 이제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런 이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밸류에이션 캡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두는 겁니다. 즉, 보통 뭐 밸류에이션 캡은 한 뭐 20억 원에서 한 50억 원 정도를 두는데, 즉 아무리 미래 특정 시점에 기관 투자자들이 1000억에 들어오든 1조 원에 들어오든 뭐 10조 원의 밸류에이션이 들어오든 간에 이 컨버러블 노트로 투자한 사람들은 그 밸류에이션 캡에 명시된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이제 지분으로 전환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겠죠. 이번 케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1조 원의 밸류에이션으로 들어왔지만, 저 같은 경우엔 이 20억에서 50억, 뭐 쉽게 하기 위해서 50억이라고 합시다. 이 50억이라는 밸류에이션 캡을 받았기 때문에 그 50억이라는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제가 이제 투자한 1억이 지분으로 전환이 이제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제 가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회사가 뭐 썩 잘 되지 않아서 그 밸류에이션 캡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그 낮은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거기다 또 이제 할인율까지 적용이 돼가지고 지분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컨버러블 노트로 투자를 받는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이제 투자자들이 물어보는 거는, 그러면은 할인율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밸류에이션 캡은 어느 정도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율은 어떻게 되냐? 요 이제 세 가지가 항상 이제 컨버러블 노트에는 같이 이제 붙어오는 그런 이제 조건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 그 전환사채로 이제 컨버러블 노트로 투자를 받을까요? 그냥 지분 투자를 받으면 더 간단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전환사채는 몇 가지 그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투자자들이나 그 창업가들이 이제 시간을, 많이 이제 그 시간 낭비를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초기 스타트업이 뭐 밸류에이션이 1억이냐, 10억이냐, 100억이냐, 1000억이냐, 이거를 이제 굉장히 투자자와 창업자들이 이제 많이 그 따지고 이제 내고를 하고 둘이서 합의하는 밸류에이션에 투자를 받는데, 솔직히 그 시작한 회사들은 밸류에이션을 매기가 굉장히 그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환사채로 그냥 일단은 밸류에이션 매기가 애매하니까 먼저 일단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을 해가지고 그 밸류에이션을 매길 수 있는 뭐 몇 가지 이제 지표들이 보이면, 즉 뭐 유저 수나 매출이나 뭐 성장률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정해지면은, 그때 이제 그 구체적인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때 초기에 투자를 받았던 이제 전환사채로 투자를 받았던 그 대출금이 지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즉, 내 회사가 얼마짜리냐라고 이렇게 막 서로 이제 싸우는데 허비하는 그 시간 낭비를 할 필요 없이, 그 창업가들은 전환사채로 돈을 초기에 이제 받아가지고 그거를 바로 이제 회사를 발전시키고 제품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시간 낭비를 이제 별로 안 한다. 두 번째는 굉장히 이제 간단해요. 일단 계약서 자체가 그 지분 투자를 받으면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이제 복잡한 계약서가 있는데, 그 컨버러블 노트 보통 계약서는 물론 한두 장짜리는 아니지만 지분 투자 받을 때보다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스탠다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많이 이렇게 그 커스터마이징 할 필요 없이 그냥 굉장히 스탠다드한 그런 이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뭐 이미디어트하다는 이제 그런 장점인데, 즉 지분 투자를 받으면은 우리가 특정 밸류에이션에 뭐 10억까지 돈을 모아야겠다 그러면은 여러 투자자들이랑 얘기를 해서 그 10억이 다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보통 돈을 이제 안 받거든요. 근데 컨버러블 노트 같은 경우엔 뭐 목표 금액을 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뭐 1,000만 원이든 뭐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컨버러블 노트로 이 계약서를 사인할 때마다 그때그때씩 그 돈을 즉시 투자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서비스랑 회사에 금액을 가용할 수 있다는, 예,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한국에서 이렇게 컨버러블 노트를 사용하는 건 못 봤는데, 아마 이제 한국도 곧 이런 이제 전환사채로 벤처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이제 곧 유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